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세상에 모든 부분이 다 뜻대로 되지만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두 가지요? 그 어떤 두 건가요? 가지가 뭐냐면 예. 자식 하나 하고 골프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골프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골프가 소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 자식만큼은 또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 속담이 있듯이 예. 바로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 왜 안 될까요? 너무 집착하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너무 큰 욕심으로서 바라다 봐야 될 대상이 바로 내 자식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생과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괴리되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철학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보면 요즘에 과거의 어머니들하고 좀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과거의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에게 집착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지 않나요? 보통 5명, 6명, 뭐 많게나마 한 타스씩 막 낳고 그랬잖아요. 네? 그 가난한 시대에. 그러니까 그때는 나누면 저들끼리 서열이 정해져야 안 정해져요. 정해져요. 저희들끼리 서열이 딱 정해져요. 저는 담당이 뭐였냐면요. 5강 당번이었어요. 옛날에 딱 당번이 정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큰형은 뭐 하고 둘째는 뭐 하고 셋째는 뭐 하고 딱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가요? 큰형한테 가잖아요. 군기반장. 딱 그래서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마땅히 공부를 해야 될 것, 또 질서를 지켜야 될 것, 양보를 해야 될 것 이런 거 다 가족 구성원 속에서 저절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었고 부모님들이 그 당시에는 욕심으로써 자식을 기르고 싶지만 욕심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왜? 뒷바라지하게 바쁘고 논밭에 나가서 일하기 바쁘고 그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식량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참 살기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요즘에 흔히 보면 다자녀를 안 갖고 거의 하나 내지는 둘밖에 안 낳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은 왕도 있었고 신하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요즘에는요 전 국민이 낳는 모든 아이들이 다 뭐냐 하면 다 왕자고 다 공주야.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무조건.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삶의 모습이라는 자체는 그들에게 물질적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이 아니고 그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뭐에 갖추려고 1등주의에 무조건 우등생을 만들어야 되고 무조건 우리 아이는 천재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남에게는 절대 싸워서 지지 않는 내 아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기를 때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싸우고 들어오면 항상 누굴 걱정했냐면 너가 그렇게 맞았을 때는 상대방은 얼마나 더 많이 다쳤을까. 그래서 싸우고 들어오면 반드시 혼을 내는 게 그 아이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내지는 그 부모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하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가르치나요? 맞고 오면 뭐라 그래요? 물 그 뜯고 오지. 그걸 그러고 왔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물론 이것은 자식 사랑의 척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내 아이는 절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고 내 아이는 소중하니까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내 아이에 대한 집착이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어요. 그냥 내 아이를 너무 그냥 1등주의, 우선주의 내지는 어떤 특별한 아이로 천재로 그냥 그렇게만 기르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심부름 시키나요? 안 시키잖아요. 그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은 그 아버지와 식사를 할 때 보면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아이들이 숟가락을 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어디 감히 숟가락을 들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버지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는 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어머니들은 어때요? 그런 거 무조건 생각 없어요. 그냥 아이가 배고프면 어른 제끼고도 줘야 되는 부분이고 설사 음식을 해가지고 먹다가도 아이들 중심으로 음식을 해놓고 아빠가 젓가락이라도 되면 뭐라 그래요? 채신물이 없게 음식에 손이 간다고 뭐라고 할 정도로 면박을 주고 앉았어요. 그 아이들이 뭘 배웠을까요? 뭘 자립할까요? 나는 내가 볼 때 지금 이 질문 주신 분 같은 부분은 지금 대학생인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과거의 모습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오면서도 지금까지 그 행위가 너무 아이 중심으로 갔다. 아이가 하는 부분에 자율권을 주기보다는 부모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너무나 큰 방임을 했다. 아니 방임을 한 게 아니고요. 방임이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는 분이었을 것 같아요. 이분 하는 거 보면. 그냥 오히려 방임이 약이에요.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의 삶은 방임이 약이었어요. 어머니가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어머니 손잡고 간다면 그놈은 귀족이었어.
우리는 이웃집 아저씨 손잡고 갔다니까. 남 이웃집 그 친구 그 입학식 하는데 그 부모가 따라갈 때 우리는 부모님은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 집 따라가서 입학했고 졸업식이요? 부모님이 한 번도 온 일이 없어요. 알아서 졸업을 하고 살았고. 그렇지만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나요? 네.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관심이라는 자체가 너무나 큰 아이의 어떤 그런 그 성장 기회를 말살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많이 빚어지는 것이 현실의 모습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조금은 여유 있게 봐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보면 유치원 아이들, 유치원 들어오기 전에 취학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많아지는 아이들이잖아요. 그 생각을 길러주려면 그 아이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어머니가 다 잘라버립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엄청나게 유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아이에게 생각의 기회를 차단하는 거죠. 창의성을 배제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아이가 옷을 거꾸로 입고 나갔어요. V자인데 아이가 옷을 지 혼자 입으라 그랬더니 거꾸로 입었어요. 그러면 아이는 그 거꾸로 입은 티를 입고 나가서 걔는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는 그걸 쳐다보는 순간에 숨이 차요, 안 차요? 어? 숨이 차서 숨이 넘어가요. 그래서 아이를 불러가지고 그걸 바로 입혀주려고 막 애를 쓰거든요. 근데 훌륭한 어머니는 그걸 절대 고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막 놀이터에 가서 열심히 뛰어서 땀을 흘리다가 막 숨이 목에 차면 엄마 이 옷이 이상해. 응? 그래 할 때 아, 그 옷이 이상한 게 아니고 네가 옷을 잘못 입었네? 이렇게 입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면 그 아이는 영원히 그 옷을 거꾸로 입는 일이 생긴가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 아이는 새로운 옷 입는 방법을 터득했는데 그 아이는 하나도 안 답한데 엄마가 더 답답해가지고 그거 바꿔 입혀야 돼요. 또 아이들이 보면 신발을 신으면 오른쪽 신발, 왼쪽 신발을 바꿔 신는 맞아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질까 봐서 걱정을 해가지고 바꿔줘야 안 바꿔줘요? 근데 훌륭한 어머니는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내부터요. 가다가 넘어져 보거든요. 엄마 이 신발이 이상해. 이것만 신으면 넘어지거든. 그러면 그때서 이야기를 해주면 돼. 아, 그 신발은 이렇게 신어야 되는 건데 네가 이렇게 잘못 신었네. 그 아이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은 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 너무 자식이하고 하나 내진 둘밖에 없으니까 이게 그냥 왕자처럼 그냥 공주처럼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아이들이 생각을 어머니가 다 뺏어오는 거죠. 그게요, 도적질이에요. 기회에 대한 생각을 차단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살았다. 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내 속을 그렇게 속이느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아이가, 부모가 고마우려면 그 아이가 이 세상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그냥 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삶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 풍진 세상 속에서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삶의 고통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회를 그 아이 스스로가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요즘 뭐 거의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1시까지 자는 거 왜 1시까지 잘까요? 밤새 뭘 했겠죠. 어? 밤새 뭘 했으니까 지가 무슨 그 장사가 아니잖아요. 생리적 현상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시간에 뭘 하는지.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방임이라는 것도 때로는 약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약이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머니 같은 부분에 보면 아이를 대신해 줄 수 있다면, 평생 대신해 줄 수 있다면 하겠지만 평생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그 아이가 책임지는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세하게 잔소리하지 말고 빵꾸가 나도 지가 빵꾸가 날 거고 F학점을 받든 D학점을 받든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해서 대학을 졸업한다면 그 아이는 오히려 성공하는 아이가 될 수 있겠지만 이미 학점까지 챙기고 뭐 이런 어떤 걸 심각하게 체크하는 부분까지는 대학생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은 아니다 싶은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소라고 하는 부분 아시죠? 소가요, 물을 먹고 싶어야 먹는 거죠. 소를 물에다 갖다 담궈 보세요. 물 먹나? 안 먹어요. 이 세상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스스로가 풍부한 세상을 헤쳐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영양 공급의 무한 보급처가 부모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때로 냉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진다면 바른 아이로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BTN